저희 회사가 뭐 실제 여행사로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020년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 전부터 2020년도, 21년도 또 올해 2022년도를 어떻게 좀 버텨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 회사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는 여행지를 많이 발굴을 하셨으면 저는 테마와 브랜드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외목마을이나 곰배령, 뭐 금대봉, 흘림골 이런 거를 저희 부친께서 남들이 다 모르는 곳을 처음 개발을 하시고 상품을 만들었을 때 저희는 돈은 못 벌고 다른 여행사들이 다 돈을 벌더라고요. 그 뭐냐면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을 더 싸게 해서 더 많은 인원을 모시고 가는, 데리고 가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그렇게 하길래 저는 제가 상품을 만들면 또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제목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상품이 아니라 상품 제목을 제가 완전히 바꿔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저는 역발상으로 새로운 테마 여행을 만들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국내 관광하면 한려수도 2박 3일, 뭐 여수 1박 2일 다 이렇게 뭐 거문도 백도 2박 3일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상품 제목 자체를 다 바꿔서 그걸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네. 상표 출원을 해서 아무도 그 상품을 저희 말고는 팔지 못하게 상표 출원을 했는데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아마 다들 상표 출원하는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상표 출원 저 10분에서 15분이면 이제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상표 출원이 지금 한 30개 정도 됩니다. 네, 30개 그냥 틈만 나면 제가 상품 제목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여행지나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저는 상표 출원을 바로 해버려 가지고 뭐 아무도 그 상품을 못하게 제가 좀 아예 틀을 막아놨습니다. 여지껏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상품 만들고 내가 좋은 상품 만들면 다른 여행사에서 금방 따라하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냥 똑같이 해서 가격 좀 싸게 하고 랜드나 이렇게 전화해서 싸게 좀 더 뭐 바꿔서 뭐 상품을 다운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상품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그냥 20년 동안 봐오면서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 출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2020년도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여행에 대한 인식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행 상품도 바뀌어야 되고 여행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음, 인식 변화는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해외를 못 가니까 다 국내로 수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여행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에 뭐 볼 게 있어? 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어요. 국내를 가려면 제주도나 부산이나 속초나 유명 관광지만 가야지 그 이외에는 다 해외를 가야지. 그래서 심지어 신문 광고에 그런 문구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보다 싼 뭐 어디 뭐 299, 399 제주도보다 싸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국내 여행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딱 유명한 데만 가고 근데 해외를 못 가고 국내만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 또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인식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을 바라보는 여행 소비자의 눈높이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소비자가 이제 여행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여행사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는 여행사에 계신 분들은 소비자가 나보다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호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소비자가 이제는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인식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코로나 전에 국내 여행은 19,000원, 2만 원에서 지자체 지원금 받아서 박리담회로 저가 여행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저가 여행은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거를 받고 좋은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여행지를 가도 좋은 곳을 본인이 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걸 볼 수 있게 하는 여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다시 저가 여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국내 숙박여행이 저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나 휴가가 그때 코로나 당시에 재택근무 휴가가 되게 많아서 평일 여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명하고 사람 많은 관광지, 실내 관광지보다 자연 친화적인 곳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회사가 큰 회사, 다들 잘 아시는 메이저 여행사급의 큰 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는 패키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다들 그때 이 코로나 시대에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나 이런 곳에서 스마트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플랫폼, OTA, 이런 뭐 스마트. 근데 저는 스마트도 굉장히 좋지만 스마트화 되지 못했다고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뭐 은행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 입금을 할 때도 은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한 패키지 여행을 저희가 독점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스마트 할 때 우리는 그러면 틈새를 노려서 패키지 시장을 독점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을 패키지를 오히려 더 패키지를 저희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5월 달쯤에 제가 전략을 아예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조건 답사를 갔습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없는데 답사를 전국을 다 다녔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3, 4월 달 매화 꽃필 때나 뭐 산수유 벚꽃 필 때 예전 같으면은 여행객을 데리고 가기 굉장히 바빴잖아요. 바쁘고 사진 찍거나 새로운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 초에는 다 막아놔가지고 제가 답사를 가니까 사진도 너무 좋고 사람도 없고 숨어 있는 뭐 매화 명소라든지 뭐 광양 매화만 말고 주변에 있는 매화가 정말 좋은 곳들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직원 한 명 있었던 친구랑 답사를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답사를 엄청 다니고 지금도 저희가 답사데이라 그래가지고 직원들 답사를 가라 그래서 다니고 답사 다니는데 자꾸 저랑 다니니까 너무 싫어해서 저희 회사 차를 뽑아줬더니 자기들끼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를 모아서 테마를 만들고 브랜드화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 뒤에 이 그 상품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콩을 팔지 말고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팔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전에 그 첼리스트 된장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선에 있는 첼리스트 된장마을.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는데 거기 도년 스님이라는 분이 또 그 도전리라는 오지 마을에 가서 경전 연구를 하러 들어가셨어요. 아주 도전리라는 이제 깡 오지죠. 오지를 가서 조그만 집을 마련해서 이제 경전 연구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못 살더래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러면은 당신들은 주 수입원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콩을 심어가지고 콩을 판대요. 그 콩을 팔면 얼마를 버냐니까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10,000원을 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콩을 가지고 매주를 만들어 보면 5만 원에 팔 수가 있는데 뭐 3만 원에 팔 수가 있는데 왜 매주 만들 생각을 안 하느냐 해서 그 스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콩을 안 팔고 콩을 가지고 매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한동안 매주 스님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매주를 만들고 막 이제 그 동네 오지마을에 동네 수입원이 좀 늘기 시작을 했죠. 늘기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괴를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 도한여라는 분이랑 결혼을 하시면서 이 도전리에 들어와 사셨어요. 근데 도한여 씨가 생각을 하신 거죠. 매주 말고 매주를 가지고 된장을 만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수입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된장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팔던 게 이제 5, 6만 원씩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이 된장이 발효 음식이고 미생물들이 많으니까 나의 첼로 연주를 아침마다 들려주면 된장 맛이 더 좋아질 거야. 해가지고 그 수천 개의 장독대 앞에서 매일 새벽에 첼로 연주를 해주셔서 첼리스트 된장마을 된장이라고 해서
7, 8만 원에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듣고 나서 아, 그냥 여행지만 묶어서 파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만들고 상표 출원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만의 상품을 만들고 저희만의 독특한 그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걸 팔면 10만 원에 팔 걸 20만 원에도 팔 수 있겠구나. 수익성이 더 높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콩을 팔지 말고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팔자고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뭐 저가 여행을 10,000명을 보내서 10,000명을 보내면 직원이 10명, 12명, 뭐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수익이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수익이 좋은 걸 하려면 왜 너희가 왜 비싸? 라는 걸 보여주려면 저희 브랜드, 저희밖에 팔지 못하는 상품들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팀빌딩을 새롭게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2020년도에 제가 여행박사라는 곳에 한 4년 정도 국내 여행 총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호행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어, 너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조그만 회사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여행박사 신창현 대표님한테 원래 신창현 대표님도 여행박사 창업할 때 저희 회사가 1층이었고 여행박사가 3층 인가 5층인가 있었는데 예전부터 알아가지고 제가 그쪽에 여행박사에서 좀 일을 배우고 보고 싶다 해가지고 4년 정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영업팀과 비영업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영업팀은 뭐 디자인이나 개발이나 아니면 재무, 총무, 인사 이런 팀들과 영업팀과의 이 생각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 상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예쁜 디자인보다 빨리 나와서 빨리 홍보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프로모션 이벤트를 만들고 디자인팀에 딱 주면 디자인팀은 그 받은 담당자가 준 사람은 영업팀 준 사람은 대리나 주임이 주면 받은 사람이 과장이나 팀장이면 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나와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야, 나 지금 바빠. 일 많이 밀렸어. 이러면 자연스럽게 밀리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비영업팀을 없애자. 비영업팀을 없애고 비영업팀으로 나갈 돈을 아예 차라리 외주를 줘서 외주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자. 뭐 우리가 외주에 돈을 주니까 언제까지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대리가 됐든 주임이 됐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여행 상품이 새로운 게 나오면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딱 올라와서 딱딱딱딱 되는 그런 구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외주에다 돈을 너무 많이 또 주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 또 사업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주네 해가지고 제가 자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아예 회사를 별도로 개인 사업자 내서 비영업은 그쪽에서 다 할 수 있게 하면서 그쪽도 수익 나고 저희도 수익 나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가장 신속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시기가 가장 적절할 때 홍보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팀빌딩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업팀을 아예 없애고 지금은 비영업팀이라고 그러니까 또 비영업팀이 너무 싫어해서 영업지원팀이라고 해서 영업을 도와준다 해서 영업지원팀의 이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20년도에는 비영업팀을 아예 없애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넘게 저희를 지켜준 고객들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새로운 상품을 계속 만들면서 인원이 적어도 계속 그러니까 고객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게 이벤트를 많이 하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새로운 여행지에 가고 싶은 저희를 찾았던 이유가 여행 가고 싶어서 찾으신 분들이니까 여행을 좀 새로운 데를 많이 만들자 해서 새로운 도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끝은 가이드. 예, 여행사 운영하다 보면 가이드비를 좀 아끼려고 하고 가이드들한테 좀 이렇게 좀 핀잔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행 그냥 답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상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모객을 하면 패키지사는 마지막 결과물이 버스 아니나 비행기에 타신 분들이 결과물이잖아요. 이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가이드. 가이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매주 가이드를 가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가이드한테 최고의 대우를 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도에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가이드들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일이 없어졌죠. 그런데 가이드들이 그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이런 걸 절대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프리랜서 가이드들을 저희 회사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취직을 시키고 월 뭐 100이면 100, 150을 매달 주고 4대 보험을 다 들어줬죠. 4대 보험을 다 들어주고 만약에
네가 한 달에 우리 회사에 150만 원어치 일을 못해도 난 150을 줄게. 대신 150 이상을 일하면 150 이상을 줄게라고 해서 가이드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가 풀린 상황에서 가이드 부족할 때 그때에 받았던 친구들이 저희를 되게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예, 그때는 저도 힘들었지만 가이드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에이스 가이드들만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가이드들 피도 많이 올렸고 가이드 피도 많이 올리고 대우를 해주고 직원으로 해서 사대보험도 들어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했죠. 왜냐면 당장 회사에 돈이 없는데 이런 걸 왜 하냐라고 했는데 저는 좀 나아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수익보다는 수요를 늘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2020년도만 돼도 2021년도면 풀리겠지 생각을 해서 2021년도 풀렸을 때 저희가 수익을 내려면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어도 계속 출발하면서 그분들한테 계속 해피콜드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2020년도에는 수익보다는 수요를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상품인데 남들과 좀 다른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뻔한 상품 말고 새로운 상품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패키지 여행을 갈 때 2020년도에는 여행 가는 것 자체를 다 불안해 하시길래 국내 최초로 저희가 25 탑승제라는 어, 그걸 만들었습니다. 탑승제라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여행사들이 25 탑승제로 이제 상품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인 1좌석, 그러니까 일행이 와도 같이 한 좌석에 두 명이 앉는 게 아니라 앞뒤로 앉게 했어요. 원래는 옆에 앉게 했는데 옆에 앉으니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앉게 하니까 앞뒤는 대화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앉게 해서 25 탑승제를 운영을 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 다들 이렇게 하면 뭐 버스비가 공통경비잖아요. 인원이 많이 가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데 25명 한정지니까 저희 단가가 당연히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저는 올라가서 저희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 6월에 하고 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이런 여행을 이제 안전한 여행을 더 원하시는구나. 저희가 뭐 국내 여행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3만 원, 4만 원에 파는 걸 저희 5만 원, 6만 원, 7만 원에 팔아도 다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25 탑승제를 시행을 했고요. 패키지 여행에 대한 믿음을 주자. 그 다음은 여행지가 아닌 테마로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백미대간이라는 이름을 저희 부친께서 예전에 지었던 걸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백미대간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산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백두대간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백두대간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희가 백두대간에 꼭 가봐야 되는 봉우리를 정해서 이름을 백미대간이라고 짓고 이걸 상표 출원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20년도 1월부터 백미대간은 50명씩 지금 1봉부터 33봉까지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50명씩 이어오고 요번 달이 32봉, 다음 달이 33봉에서 이제 1기가 끝나고 2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백미대간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브랜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야간 여행이나 섬이어 걷기 이런 걸 좀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남들이 모르는 곳을 공략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한여행은 팔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한여행을 팔아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하면 염전 노예랑 뭐 그런 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서 신한 상품을 만들면 다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저기 제목을 아름다운 신한 섬 있다라고 이름을 줘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재단이죠. 해양우수상품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돼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썸티하고 천사섬 있는 썸티하고 둘레길을 걷고 퍼플섬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퍼플 섬까지 하는 1박 2일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지원금을 좀 받아서 굉장히 많은 2020년도에 딱 3개월 영업했거든요. 3개월에 22회에 790명을 보냈는데 그 뒤에 지원금이 빠졌잖아요. 그 대신 상품가를 올렸는데도 뭐 한 달에 4대에서 5대씩 지금까지 지금 어제도 신한 저기 2대 나가 있고 계속 이어서 가고 있더라고요. 다들 예약하실 때 신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아름다운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아름다운 신한섬이 있다라고 상품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진짜 국내 여행사들도 다 쉴 때 저희는 매주 버스가 계속 출발하는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승호 행사를 알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팔도 유람 24박 25일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여행으로 495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엊그제도 다른 여행사 대표님이 근데 저거 왜 만들었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계속 브랜드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호 행사 하면 어떤 브랜드 딱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박 여행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장박 여행을 만들자 해서 직원이랑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아까 그 30만 원만 달라고 한 친구도 같이 논의를 했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브랜드명을 뭐 고산자 여행, 뭐 대동여지도, 정선담은 국내 여행 막 이러다가 저도 막 직원들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말하다가 팔도 유랑이라고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팔도 유랑 어떠니? 라고 하니까 팔도 유랑 괜찮은데요? 라고 말이 나왔어. 그러다가 팔도 유랑보다는 팔도 유람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팔도 유람이 괜찮다고 해서 검색을 했는데 팔도 유람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었는데 서수남 하청일의 팔도 유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릉 경포대 막 이렇게 옛날 랩처럼 이렇게 전국 일주하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팔도 유람 야 주제곡도 있으니까 팔도 유람이라고 한번 해서 상품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6박이나 아니면 열흘짜리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그 30만 원만 달라고 한 친구가 오더니 대표님 제가 이 가사를 다 보고 하니까 이 가사대로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 가사대로 여행을 하니까 25일짜리 상품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도 목포에 그때 그 노래가 나올 때는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갔었나 봐요. 목포에서 배 타고 가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팔도일하면 24박 25일 그럼 요금이 얼마 나오겠니? 하니까 495만 원이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재밌다 한번 해보자. 팔도유람 24박 25일 상품을 만들고 495만 원짜리 상품을 내보자 하고 냈는데 이때 당시에 정확히 보시죠. 2020년 10월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제가 원래 여행사에서 미친 여행에서 뭐 또라이 막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기자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죽을 지경인데 24박 475만 원짜리 선보인 간 큰 여행사라고 대문짝만 한 게 아니라 딱 이 한면 온라인에 한 면이 나왔어요. 한 면이 나왔는데 이때 너무 놀란 게 보시면 좋아요 싫어요가 2,553개예요. 여행 상품 하나로 2,553개가 좋아요를 누른다라는 건 좋아요 싫어요를 누른다는 거. 거기다가 댓글이 935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한 100개 정도 달릴 때는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코로나로 뭐 여행사 저 새끼 뭐 미쳤네. 뭐 저런 국내를 500만 원 주고 여행 가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뭐 코로나가 정신도 나가게 했다. 뭐 악플이 엄청나게 100몇십 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똘끼짓을 했나?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선풀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맞아 유럽도 뭐 한 달 가면 1,000만 원, 몇백만 원 내고 가는데 우리나라 500만 원이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바뀌더니 선풀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보내드려야겠다. 이 상품은 승호 행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내가 늙어서라도 갈 테니까 꼭 유지를 해주세요. 라고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보통 댓글이나 인터넷 좋아요 싫어를 누르는 건 여성분들이 많이 누르잖아요. 여기 보면 남자가 70%를 눌렀어요. 남자가 70%, 여성분이 31%밖에 안 되고 좋아요가 1802개, 화나요가 싫어요도 아니고 화나요가 672개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보통 댓글이나 이런 거 좋아요 안 누르잖아요. 남자들, 그죠? 40대 남자가 40%를 눌렀어요. 이건 자기가 퇴직하면 가겠다. 저희한테도 실제로 그런 문의도 되게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날 저희 사이트에 2만 명 넘게 계속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품이 계속 24박 25일 동안 못 가겠다. 못 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풍선 효과로 이 상품을 보러 온 분들이 저희 신한 뭐 다른 뭐 상품들이 예약이 갑자기 확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돼서 10월 달에 나서 10월, 11월에 모객이 확 되다가 12월 달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되면서 다시 훅 죽기는 했는데 예, 엄청나게 많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기자분이 웃었다라고 저 다시 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전국 여행을 하는 팔도 유람이라는 브랜드가 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업계나 아니면 뭐 언론에서 승우회사 이용구는 진짜 미친 여행사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본인만의 회사의 좀 특징이나 특성을 확실하게 컨셉을 잡으시고 부딪혀서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지껏 3년 동안 저희가 해온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